국내 중국인 유권자가 몇 명이길래 그러나라고 봤더니 국내 중국인 유권자가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만 명. 근데 이 10만 명이 어떤 수냐? 전체 외국인의 79%를 차지한다. 여기 같이 좀 그래프를 볼까요? 외국인 선거권자가 총 12만 6,600여 명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 12만 6천 명 중에 9만 9,900여 명이 중국인이다. 그 외에 대만, 일본, 베트남, 미국, 우즈베키스탄, 기타 등등등이 다 이제 요 나머지 포션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외국인 이 선거인 중에 중국인이 많다고 뭐 투표권을 제한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다음 기사까지 좀 마저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중국인의 1,335억 원이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335억 원이 적자라고 합니다. 네. 다른 외국인들은 한국에 내는 보험료가 더 많다. 네. 일단 조선일보에 연이은 이 보도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외국인 유권자 중에 중국인 퍼센트가 유독 많고 그리고 이 해당 중국인들이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쓴 걸 보니까 1,335억 원이 적자다. 다른 외국인들은 이 정도까지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약간 문제다.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중국인 이 유권자에 대해서 뭔가 투표권을 좀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약간 하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의 얘기 준비됐거든요.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보 적용 역시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건보 먹튀, 건보 무임승차 막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앞에 OX 팻말이 있죠. OX로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인 투표권 제한해야 된다. 하나, 둘, 셋. 꽂아보시죠, 앞에. 네, 거기 앞에 꽂는 게 있습니다. 거기 꽂아주시면. 네. 일단, 이건 좀 약간 극명하게 나뉘는 그런 사안이네요. 보수는 제한해야 된다. 하지만 진보는 아니다.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건데, 먼저, 김병민 최고님. 네. 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제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거에서 있었던 일에 따라서 이른바 제2교포 등 일본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의 추가적인 참정권이 보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에서 출발됐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일본에 있는 제2교포들이 갖고 있는 참정권이 제대로 폭넓게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교민들에게 그러한 일들의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회의원 총선에 대한 참정권이 아니라 네. 지방선거에서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참정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실질적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한 권한과 권익을 보장해주지 않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도 똑같은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온당하고 타당하다. 더불어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들을 보게 되면 네. 단 몇백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서울에도 있는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투표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와 정반대의 투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식 실장님. 예, 제가 외교관으로 6년간 해외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뭐 외교상의 원칙은 상호주의가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상호주의라는 것이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고 누군가 먼저 한번 이제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한 발을 내딛어야 네. 진전이 있다.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김기현 대표가 국내 중국인이라 그래가 중국만 딱 꼬집어가 이야기했는데 네. 일본하고 미국에 계시는 한국인들도 투표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문제는 왜 제기를 안 하시고 중국 문제만 딱 꺼내가지고 저렇게 갈라치기를 하느냐. 저는 저 점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지금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먼저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면은 언젠가는 저는 외국인 또 따라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전체적인 뭐 세계적인 문명사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박병민 최고께서 뭐 중국인들이 잘못 투표를 하면은 거기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네. 정치적인 이슈에서는 투표권을 정치 선거에서는 부여하지 않고 지방자치선거는 외국인들도 지방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네. 지방 행정에 어떤 자기들의 그 의견을 참정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투표권을 부여한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중국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네. 일본인, 미국인에게도 같이 우리나라에 사시는 미국인, 일본에게도 같이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만약에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려면 국내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저렇게 국내 중국인이라고 딱 타겟을 정해가지고 저렇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중국 혐오 정서 저런 것을 부추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의원님, 지금 이상식 실장께서 말씀하신 게 왜 중국한테만 상호주의를 들이대는 거냐, 미국이랑 일본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일단 중국인 네. 참정 인원이 워낙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인원 수 예시를 자체가 든 너무 겁니다. 많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에 와서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네. 많은 그 지역에서 활동을 또 많이 하시고 특정 지역에 많이 모여서 살고 계십니다. 즉 어느 지역에는 그분들의 숫자 자체, 그분들의 투표 여부로 인해서 그 지방 그 정권의 당락이 결정된 정도로 이미 국내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네. 그 비중이 워낙 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나머지 네.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나라 정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구체적으로 그 가장 그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다 공히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상호주의를 간다. 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중국에 대한 네. 투표권을 먼저 준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제1교포 문제에서부터 출발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나 본래 제도의 취지는 그와 같은 첫째 제도의 취지가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면서 어떤 인구 구성이 바뀌면서 갑자기 중국 조선족들이 워낙 인구가 가대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의 문제가 나왔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중국인한테만 콕 집어서 그러느냐라는 이런 말씀에 워낙 중국인이 많아서 그리고 몰려서 사는 민족적 특성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느 나라 가든 차이나타운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투표를 할 때 많이 좀 이 등락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얘기를 한 거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김경만 의원님. 이 수능에서 지금 킬러 문항 없애자 그래가지고 입시생이나 학부형들이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네. 갑자기 지금 중국인에 대한 투표권과 건강보험료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오셨단 말씀이죠. 이것 또한 그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첫 번째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국익과 원칙, 신뢰에 기반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투표권을 운영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건강보험료를 상호 적용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다만 대한민국의 국익 차원과 여러 가지 경제적 상호 이익 차원에서 이 어떻게 조율하고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로우키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국이 경제적이라든 여러 가지 비중에서 대한민국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네. 이렇게 바로 얼마 전까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으로 인해서 중국과 굉장히 지금 척을 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러한 부분은
더 기름을 붓는 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외국인의 80%를 중국인이 차지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투표율에 참여하는 비율은 한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결정적인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과장됐다. 그래서 좀 외교적 차원에서도 이렇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니네들도 투표권도 허용하고 건강보험도 좀 확대해서 적용하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노력하는 로우키로 노력하는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중국인한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지금 요 문제를 갖고 저기 좀 OX 질문까지 좀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요 다음은 요걸 좀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오늘 아침엔 피플 저희 준비됐을까요? 네. 아침엔 피플 저희가 저희 기사는 준비가 됐을까요? 네. 일단 중국인 투표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인 투표권에 대해서 조금 더 김병민 최고님.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만은 이 정도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아젠다를 김기현 대표가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국인도 영주권을 획득하고 또 3년 이상 거주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의 참여에 대한 역할들을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에서 먼저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오지 않겠냐고 했는데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그런 것들을 따라오지 않았던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쯤 되면 이제 국민들의 정서, 의견들을 쭉 보편적으로 취합해보고 3년 뒤에 지방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 그리고 22대 총선에서의 공약 등으로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